제주 평화공원에 있는 모자상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죠. 이 보고서가 나왔고 보고서를 토대로 공식 사과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4.3 보고서는 지금까지 나온 그 수많은 과거사위원회들이 있지만 그 보고서들 중에서는 잘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후속 조치가 약해요. 배보상도 안 이루어졌고요. 생활지원금도 아픈 분들, 의료지원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효리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이효리 씨 참 너무너무 훌륭하죠.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리 쌍용차 선배 가압류 때도 그렇고, 이번에 효리네 민박에서도 제주도가 그냥 관광지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지. 여기 제주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아픔이 많아. 그리고 여기서도 추모제 할 때 국가 행사에서도 사회도 보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글씨가 좀 많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 여태까지 아니었던 거죠. 제주도만의 비극이었는데 이제는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의 역사로서 자리매김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뉴라이트들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요 앞에서 촛불이 진행됐고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잘못된 극우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제주 4.3을 끌어안고 그 정당한 자리매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정방폭포인데 정방폭포뿐만 아니라 천지연 할 것 없이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가 다 학살지예요. 끔찍하죠. 저걸 다 수많은 신혼부부들이 다 모르고 갔잖아요. 이게 특별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보상 문제. 지금 배보상을 어떻게 일일이 재판을 다 해서 합니까? 그리고 그 재판하는 과정이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트라우마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거 정말 안 됩니다. 여기 휴리, 네요. 또 나왔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이 수형자 중에 생존자들이 계세요. 이 생존자들이 이제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판결문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적 절차 자체가 위반이다.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이었다. 계엄령 자체가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형받은 것 자체를 그걸 원인 무효로 시켜버린 겁니다. 사법부로서도 당연하지만 법률 논리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럼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을 풀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들이 남죠. 이 트라우마 얘기를 조금 한다면은 유명한 아이고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왜냐면 49년 1월 달에 구제읍 세월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가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기록이 잘못됐는데 10년 후라고 했는데 10년 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록을 다시 보니까 54년이니까 제주 학살이 있고 이제 5년 뒤 49년에 있었으니까 제주 청년 하나가 군대에서 죽은 거예요. 군대에서 죽었는데 한국전쟁 전사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전사자의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이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학살이 일어난 날이에요. 하필이면 6년 전에 6주기가 되는 날이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분 한 분이 여기서 기왕 이렇게 모였는데 묵념이나 올립시다 하고 묵념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서름에 복받쳐서 아이고 하고 다 울기 시작을 했는데 뭐 대성통곡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경찰에서 또 문제를 삼아갖고
집단 행동이다. 그래서 그 참 울음도 제대로 울지 못하다. 울 수도 없는 거예요. 울 수도. 이 수만 명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눈물조차 흘리도 못했던 그런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속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드러졌지요. 이 학살 사건, 그 제주 4.3에서 말이죠. 정말 그 피해자들 만났을 때 가슴 아픈 건 피해자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책해요. 왜냐하면 부모 형제가 죽어가는데 지금 특히 생존자들이 그때 몇 살이었겠습니까? 혀야나무살 먹은 아이들로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부모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그 무력감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부모를 만날 나이가, 돌아가신 부모를 만날 나이가,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뭘 했나. 부모의 한을 풀어드린 것도 아니고 가해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뭘 했나 하는 그런 자책감들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좀 그래도 하루라도, 그분들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존중받고 대접받고 자기들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해야죠.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만 돌아가시면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민간인 학살 2세, 3세로 이어져요. 자, 지금도 뭐 여기 계신 우리 청취자들 중에 보니까 40대, 50대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하고 관계 어떠세요? 뭐 자녀들하고 관계가 아주 만만한 사람이 드물겠죠. 다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은 그게 훨씬 더 심해요. 왜냐?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못 해줬다 하는 그런 한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들 트라우마, 말도 못해요. 남원승리 유적지, 바로 이게 그 순이 삼촌의 무대가 된 데거든요. 지금 그 기념관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거기 가면 이렇게 팩팩해요. 이렇게. 희생자들이. 근데 가슴 아픈 거 이게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나이들 한번 보시면은 어린애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무장대 비슷해서 그 무장대라고 해서 죽인 것도 아닌 정말 그 저항력도 없는 비무장, 그것도 연소하거나 연로한 분들을 그렇게 죽여버렸네요. 무명천 할머니 그림책도 나왔고요. 김인근 할머니, 이 할머니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수십 년, 아마 8살 때인가 저도 읽었는데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요새 기억이. 이 책인데 이 할머니 어렸을 때 정말 그림 일기를 다 하나하나 그리셨어요. 이렇게. 4.3 나기 전에 있었던 언니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그림으로 미술 치료하는 그 전 과정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유,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아유, 참. 예,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네요. 아직도 4.3을 반란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요, 피해자들이요, 누구보다도 화해와 용서를 해주고 싶고요, 누구보다도 잊고 살고 싶어 해요. 저걸 어떻게 가슴속에 담고 삽니까? 근데 가해자들이 반란이 되잖아요. 폭동이 되잖아요. 빨갱이 되잖아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겨우 트라우마 센터, 제가 트라우마 센터 만드는 작업을 지난 이제 하반기에 계속 했었는데,
트라우마 센터 만들면 뭐합니까? 만들면 뭐합니까?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데. 김인근 할머니고요. 여기 최용석 씨, 판소리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귀향 만든 감독이시든가? 그러면 갑자기 헷갈리네. 그리고 여기 변상철 선생, 우리하고 같이 반어법 행위자 열전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 김인근 할머니 사연을 갖고 판소리를 만들었어요. 창작 판소리. 저도 가서 봤는데, 그 포스터를 어떠든지 몰라갖고 사진을 못 찾았고요. 예, 고문 후유증 정신적 고통은 총알 박힌 상처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총알 박힌 상처는 치료해 주는데, 고문 후유증 이게 정신적 고통은 치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 아픈 사람들이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트라우마 센터 만들어야죠. 저희가 이 작업을 했습니다.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방안 연구라는 거. 만들었더니 정부에서 6건. 요 얇은 게 목차예요. 얇은 게. 저희 반헌법 행위자 열전 만드는 작업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이 작업을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여러 가지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고, 마음 아파서 죽는 줄 알았고, 저희가 가해자를 다루다가요, 다시 피해자 쪽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가해자 조사 열심히 해야겠다. 이 가해자를 정리하는 게, 우리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결코 보복이 아니죠. 피해자들은요, 만나보면은요, 이걸 잊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제발 사과를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사과를 하면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안 하고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피해자들이 사과를 절실히 원하지만, 사과를 구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저도 국가폭력 관련된 일들을, 과거사 관련된 일들을 여러 가지 하다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가해자를 정리하는 거겠다. 가해자를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게 피해자들한테 정말 치료약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이거든요. 그 공소장을 쓰는 작업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 트라우마 치유 작업에 어떻게든, 제가 치유센터 만드는 저 두꺼운 작업의 연구 책임자였는데, 축하하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된다를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드네요. 힘들어요.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상처를 입히는 건 순식간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어떤 때는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자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고요. 그 치료를 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그 피해자들이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언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문제만 갖고, 저 치유센터,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서를 행안부에다가 제출했고, 행안부에서 검토 중이고, 이제 공개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거 나고 나면은 이제 한번 이 유튜브에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제주에서 추념사 하시면서 제주 사람들이 울었고요. 여순 사건 얘기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따로 여기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여순 사건은 생략하지만, 여순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제주 4.3 사건의 민중들을 학살하는 것을 거부해서 이분들이 당한 겁니다. 이 얘기는